안녕하세요. 수업은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하면 좀 처음에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나중에 진도가 좀 빠르면 일요일 날은 한 번씩 모의고사 좀 쳐보고 하도록 하죠. 근데 모의고사를 정식 형식으로 다 치면 문항수가 좀 많아가지고 쓰는 연습 한 번씩 해보게. 일요일 날 진도가 빠르면. 따로 뭐 특별한 오리엔테이션도 안 해도 되겠죠. 어제 양생이 잘했을 거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변형된 것은 어제 다 얘기했겠죠. 그지? 논술이 줄었지. 문항수가 늘고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1번 문제부터 하죠. 1번에 다음 그림은 리신과 글루탐산에 대한 분자구조식과 pKa 값을 나타낸 것이다. 리신은 염기성 R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글루탐산은 산성 R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중성 pH에서 이온화된 형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각각에 대한 pKa 값이 여기 카르복실기를 기준에 두게 되면 얘가 입체 중심 탄소가 되지. 이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카르복실기를 기준에 둔다라면 입체 중심 탄소가 뭐가 되느냐면 알파 탄소가 되게 돼요. 알파 탄소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기라 해서 흔히 알파 아미노기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얘를 기준에 둬도 마찬가지 얘는 알파 탄소가 되게 돼. 그래서 알파 카르복실기라 불러줍니다. 여기는 탄소가 4개가 더 있으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아미노기가 되게 되는 것이 되겠지. 알파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을 약속하기를 pK1 혹은 pKa1이라 하자.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것을 약속하기를 pK2 혹은 pKa2라 하자. R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은 pKaR이라 하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pKa에 대한 주체니까 얘는 CO-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주체는 COH가 되겠지. CO-는 얘는 염기니까 pKa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pKb를 가지겠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COH에 대한 pKa 값이 pKa1이 되게 되고, 여기는 얘가 산이니까 이 산에 대한 pKa 값이 pKa2가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짝산 COH에 대한 pKa 값이 pKaR이 될 것입니다. 1번에 리신과 글루탐산의 등전점을 각각 구하라 그랬어요. 등전은 물론 중요한 것은 실제 관측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전에 대한 것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등전에 대한 근사치를 구합니다. 등전에 대한 근사치는 PI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 쉽게 얘기하게 되면 PI에서
pH가 감소가 될 때 염기로 작용하는 작용기의 pKa 값. 물론 염기로 작용하는 작용기니까 이 염기로 작용하는 작용기의 짝산이 되겠지, 그지? 짝산에 대한 pKa 값. pH를 높여줬을 때 산으로 작용하는 작용기의 pKa 값. 이 두 값에 대한 중앙값이 되게 돼. 그럼 리신에 대해서 보면 먼저 등전인 상태를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 여기는 이 상태에서 등전인 상태가 되려면 플러스 전화가 하나가 없어져야 돼. 플러스 전화가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얘와 얘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산에 대한 성질이 강하냐에 대한 것을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이때 산에 대한 성질은 어느 것이 더 강해? 이것은 pKa 값이 10.53이 되고 얘는 pKa 값이 8.95가 되니까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강산이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pH를 높여주게 되면 얘가 더 강산이니까 얘는 산으로 작용을 해서 염기의 형태가 되게 되고 얘는 아직도 산의 형태로 남아 있겠지. 이 상태가 등전인 상태가 되게 돼. 이 등전인 상태에서 pH를 높일 때 산으로 작용하는 것, pH를 낮출 때 염기로 작용하는 것, 그지? 여기에서 pH를 낮추는 것은 이 방향이 pH를 낮추는 방향이겠지. pH를 낮출 때 염기로 작용하는 것은 여기가 염기로 작용을 하게 돼. pH를 높여줄 때 이때 산으로 작용하는 것 하나밖에 없지, 그지? 여기가 산으로 작용을 하게 돼. 이제 여기 이 두 작용기에 대한 pKa 값의 중앙값이 뭐가 된다? 등전 PI가 되게 된다. 이것의 pKa 값이 8.95가 되고 이것의 pKa 값이 10.53이니까 리신에 대한 PI는 2분의 8.95 플러스 10.53이라 하면 되겠지. 산수는 내가 안 해봐 되겠지? 되겠지? 다음 글루탐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먼저 등전인 상태를 먼저 생각을 해봐. 그럼 등전인 상태를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 마이너스 하나가 없어져야지 등전인 상태가 되게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제는 뭐를 생각을 해봐야 돼? pKb를 생각을 해야지만 어느 것이 더 강염기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들을 둘을 더 비교했었을 때 어느 것이 더 강염기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pKb 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되지? 11.91이 되겠지, 그지? 이것의 pKb 값은 얼마가 돼? 9.75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얘가 뭐란 얘기야? 더 강염기이다가 되는 것이지, 그지? 얘가 더 강염기니까 pH를 낮추게 되면 얘가 먼저 작용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형태가 되게 되겠지. 되겠어?
이 상태가 등전인 상태이다. 그럼 반대로 pH를 높일 때 여기 이 부위가 무엇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야? 산으로 작용을 했다가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얘를 pH를 낮추면 여기가 염기로 작용한다가 되겠지. 여기에서 염기란 얘기다. 이 반응에서 산이란 얘기다. 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알겠지? 이 방향으로 갈 때 pH를 높일 때 얘가 산으로, pH를 낮출 때 얘가 염기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pH를 낮출 때 염기로, pH를 높일 때 얘가 산으로. 그러면 이제 이 두 pKa 값의 중앙값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두 pKa 값의 중앙값, 글루탐산에 대한 pI에 대한 근사치는 2분의 pKa1에 대한 것 2.19, pKar 4.25, 산수는 내가 안 해봐 되겠지. 되겠어? 산수를 굳이 뭐 확인할 필요 있겠어?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리신의 카르복실기의 절반이 이온한 pH가 얼마냐? 정의를 묻고 있는 거지. 리신에 대한 카르복실기는 알파 카르복실기밖에 없지. 알파 카르복실기의 절반이 이온화되어 있다. 무슨 말이지? pKa1을 적어달라 하는 거지. 이것은 뭐 계산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의를 묻고 있는 거지. 정의, 그지? pKa1을 묻고 있는 것이다. 답은 2.18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신을 pH 13579 11의 용액으로 구성된 전기장에 넣었을 때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것.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돼? 전장 하에서 이동 속도 그리고 이동 방향, 각각의 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이, 이동 방향은 독립변인이 뭐가 되겠어? 전하의 종류가 되겠지. 이동 속도는 전하의 세기가 되겠지. 이때 전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는 거야. 소리 좀 줄여줘요. 소리 많이 울리는데. 전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지? 전압에서 전위든 전압이든 전위, 전압은 힘이지. 힘이기 때문에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향에 대한 것이다. 방향. 그지? 전하의 종류는 방향이다. 전하의 세기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떼고 생각하면 된다. 리신이 1에서 11까지 정확히 알짜 전하를 다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대충 구해보면 되겠지. 여기서 뭐 전하의 세기를 알짜 전하를 구하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pH가 1이다. pH 1인 조건에서 여기 이 자리는 다 산으로 존재할 것이고 이 자리가 뭐로 바뀌겠어? 이것으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면 pH 1S의 넷 차지가 얼마가 되게 돼? 알짜 전하가 플러스 2가 되게 되겠지.
pH 11이다. 11이면 이거보다 크니까 조금 높겠네. 대충 보자. pH가 11이 되게 되면 얘는 8.95니까 거의 9 잡아주고 거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는 이 상태이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지. 얘는 11이니까 거의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겠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가 더 많으냐 하면 이 형태가 조금 더 많겠네. 그지? 그러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는 값이 절대값이 작은 상태가 되게 되겠지. 내 말 이해가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음으로 표현한다라면 조금 더 작다. 알겠지? 최대값이 이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 전하의 세기는 누가 더 세더라고 해야 돼? 얘가 더 세다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었을 때 얘가 pH가 1이다. pH가 1일 때 어디가 바뀌어야 돼? 여기가 바뀌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가 이 상태가 되면 넷 차지가 대략 한 플러스 1 정도가 되게 된다. 정확히 또 마이너스 1 아니다. 또 나중에 또 얘기하지 말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알겠지? 이거보다 작다. 또 작다 했다고 또 마이너스 또 1.5라 하지 말고 알겠지? 아예 pH 14라고 하자. pH 14가 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 자리는 그대로 있고 얘가 뭐로 바뀌게 돼? NH2로 바뀌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넷 차지가 얼마가 되게 돼?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겠지. 이럴 때 이제 여기가 전하가 얘보다는 더 세다 알겠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하의 세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해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다. 방향, 어디로 힘을 받을 것이냐를 표현하는 것이다. 되겠지? 문제에서는 리신을 물었으니까 그러면 pH 1에서 11에서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pH는 pH 1이다라고 하면 되고 이동 방향은 얘가 플러스 나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다음. 그래서 만약에 적정 곡선이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적정 곡선이 두 개의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완충지대를 가지는 것은 비전하형이다. 이때 비전하형의 주체는 R이지, 그지? R그룹이 비전하형이다. 그러면 두 개 중에서 7보다 낮은 쪽에서 적정할 때는 보통은 염기를 가지고 적정할 것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화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난치고 그러진 않을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를 H 플러스를 주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돼? Y축 변수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지? 산으로 적정을 했다. 산으로 적정하게 되면 여기가 14가 되고 이쪽이 제로가 되겠지. 그지? 얘는 염기로 적정하는 것이니까 아래쪽이 제로가 되고 위쪽이 14가 되는 거야. 산으로 적정하게 되면 그래프를 뒤집어 줘야 되는 것이지. 되겠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염기로 적정하는 것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염기로 적정을 했다. 0에서 14로 한다. 원래는 얘가 농도가 증가가 되는 만큼 증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완충지대가 형성이 되더라. 이때 완충지대가 pH 7보다 낮은 지대에서 낮은 pH에서 형성되는 것. 이게 뭐가 되겠어? 알파 카르복실기에 대한 완충지대가 될 것이고 pH가 7보다 높은 곳에서 형성되는 것이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완충지대가 되겠지. 그러면 각각에 대한 완충지대의 변곡점이 무엇을 의미하게 돼? pKa, 그지? 여기가 pKa1, 여기가 pKa2. 따라서 둘에 대한 중앙값이 이 그래프에서 뭐가 되겠어? 변곡점이 되겠지. 이 변곡점이 뭐가 된다고?
pi 값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프가 3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중에서 2개는 알파 카르복실기와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일 것이고, 하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pKa 값이라는 얘기잖아. R기가 전하형이다가 되겠지, 그지? R기가 전하형일 때 여기에서 얘는 pH가 7보다 낮은 곳에서 pKa 값이 2개가 등장하게 돼. 여기서 조심해야 돼. pH 7보다 낮은 pH에서 pKa 값을 2개를 가지는 것이 염기성 R기를 가지는 것도 하나가 있어. 이게 뭐지? 히스티딘이야, 히스티딘. 히스티딘은 pKa 값이 6이기 때문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만약에 그래서 여기 완충지대에 중앙값이 중앙값이 6이면 얘는 산성 R기가 아니야, 알겠지? 얘는 히스티딘이야, 히스티딘.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pKa 값을 히스티딘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야. 나머지는 필요 없잖아, 그러면. 내 말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pH 7보다 낮은 곳에서 완충지대가 2개가 있으면 무조건 산이다가 아니고, 알겠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히스티딘. 히스티딘은 pKa 값이 6이기 때문에 6보다 작은 곳에서 2개가 나왔다.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산이란 얘기지, 산. 어떤 산? 글루탐산, 아스팔트산. 되겠지? pH가 7보다 높은 곳에서 pKa 값이 2개가 나왔다.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염기란 얘기겠지, 그치? 염기, 리신과 알기닌.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지? 산일 경우에, 글루탐산이나 아스팔트산의 경우에 얘는 pI 값이 어디에 있어? 이 둘 중앙값이지, 그지? 자꾸 연습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굳이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쪽에 2개가 있으면, 그치? 위에 2개의 중앙값이 뭐가 되게 돼? pI 값이 되는 것이지. 근데 연습은 해둬야 되는 것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트리펩티드를 주고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pI를 구하는 것을 연습은 하긴 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연습이 충분히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이런 편법적인 것이 기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처음 공부할 때부터 얘는 밑에 있는 거 2개 중앙값, 위에 있는 거 2개 중앙값, 문제가 나왔는데 테트라펩티드를 주고 등전을 구하라. 미치겠는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론적인 것은 확실히 해두고, 알겠지? 자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알아가는 것이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내가 이론 수업을 할 때 이렇게 구하라고 한 적이 없는 거야, 알겠지? 하면 나중에는 안 해버리니까. PI의 근사치를 구하는 공식, 알겠지? PI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이란 어떻게 하면 된다고? pH를 높였을 때 산으로 작용하는 것, pH를 낮췄을 때 염기로 작용하는 작용기를 찾아가지고 두 작용기에 대한 pKa 값의 중앙값을 구해주면 돼. 너무 쉽지? 되겠어? 다음 2번 문제. 원래 이분은 의도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유도를 하라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냥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쓰라라고 한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도 생물은 화학이지, 그지? 생물 반응이란 대사란 무엇을 대사라 한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뭐라고 서술되어 있냐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를 대사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지? 물리와 화학의 차이점이 뭐지? 물리와 화학의 차이점. 이론 첫 시간에 지시면 돼. 물리는 입자의 에너지의 변화. 아니야? 맞아? 응. 화학은 입자의 상태 변화. 입자가 바뀌는 것. 물질이 바뀌는 것. 물질의 변화가 화학. 그지? 응.
물질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 물리. 그래서 물리의 첫 시작이 뭐냐 그러면 물질이 위치가 바뀌니까 에너지가 바뀌더란 거야. 이게 뭐지? 역학이잖아, 역학. 역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물리잖아, 물리. 그렇지 않아? 그래서 광합성에서 집광복합체, LHC, 광수지 복합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화학 반응이 아니잖아. 물리 반응이잖아, 물리 반응. 유도 공명이니까. 그지? 공명은 물리 반응이지 화학 반응이 아니잖아. 근데 반응 중심에서는 뭐가 일어나게 돼?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그래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라 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 거야? 반응 중심이라고 지어준 거야. 똑같은 엽록선도도 불구하고. 아니야? 맞아? 응. 이런 데 다 했던 것들인데. 아는 척 좀 해줘봐. 그렇잖아. 그래서 집광복합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리 반응이고, 반응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은 화학 반응이고,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 반응 중심이라 부르는 거고, 똑같이 엽록소가 빛을 흡수해가지고, 에너지의 전이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되겠어? 이해가 됐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니까 뭐야? 화학 반응이잖아. 화학 반응을 풀어가지고 애들이 알아듣기 쉽게 물질의 변화라고 적어준 거지. 그러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뭐란 얘기야? 대사잖아, 대사. 그지? 이게 생물 반응이라고. 생물은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 화학이란 말이지, 화학. 그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이제 21세기의 생물 선생이면 화학적인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돼. 알겠지? 옛날에 20세기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생물 선생들이 아니라 알겠지? 지금은 최소한 내가 생물 선생이면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지만 덜 쪽팔리는 거지, 그지? 물론 요즘은 뭐 애들 교과 과정에 애들 바보 만들더라고. 그래서 애들도 모르니까 선생도 몰라도 큰 상관없이 싶긴 한데 그래도 존심상 그렇지 않아? 이게 실제 반응인 거지. 설마 H 플러스가 실제 물에서 H 플러스로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그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가장 기본적인 알겠지? 과학 선생이라면. 그래서 이게 실제 반응인데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 거야? 알짜 반응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물은 용매이기 때문에 용매를 지운 거지. 용매를 지우면 이게 되는 거지. A는 애시드의 A겠지, 그지? B는 베이스의 B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알짜 반응을 적고 보니까 얘가 뭐가 돼? 해리 반응이더란 얘기야. 실제 반응은 해리 반응이 아니야. 실제 반응은 뭐라 해야 돼? 이온화 반응인 것이고. 그렇지? 이온화되는 것이고. 이게 알짜 반응인 거지, 알짜 반응. 알짜 반응에서 뭐라고? 해리 반응이다. 산이 해리가 되는 것이니까 산해리 반응이라는 거야. 산해리 반응. 그래서 산해리 반응의 평형상수니까 얘를 애시드 A를 적어가지고 평형 K를 적고 평형 K, 그지? 그리고 산 A를 적어가지고 KA라 하자, 그지? KEQ와는 다른 거지, 그지? KEQ는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게 KA가 되게 되면 KA가 항상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가 아래쪽에, 생성물의 농도가 위쪽에. 이 정도는 기본이야. 되겠어? 그래서 KA는 이렇게 되더라, 인 거지. 여기에서 수소이온 농도를 두고 얘를 옮겨주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Ka 곱하기 짝염기의 농도분의 짝산의 농도. 여기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자.
마이너스 로고를 뭐라고 표기하자? P라 표기하자. P. 그러면 마이너스 로고 P 수소 H. POH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로고의 OH의 농도가 되겠지, 그지? 얘는 곱하기니까 로고를 쪼개자. 쪼개면은 마이너스 로고의 Ka 마이너스 로고의 짝 염기의 농도 분의 짝 산의 농도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로그가 뭐라고? P, Ka.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되지. 플러스 로그의 짝 산의 농도분의 짝 염기의 농도가 되겠지. 그치? 이것을 핸더슨 하셀발리식이라 한다.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썼고 위장 내의 pH가 1.5다. pH가 pKa 플러스 로그의 산의 농도분의 염기의 농도이므로 pH 1.5는 이 물질의 pKa 값이 3.5 로그의 산의 농도분의 짝 염기의 농도 되겠지?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지, 그지? 너무 쉽지?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무엇을 구하라? 산의 농도 분의 짝 염기의 농도에 대한 B를 구해라. 집에 마이너스 2성이다. 되겠어? 100분의 1이다. 다음. (3번에) 그림은 리소자임의 활성 자리에 당 기질이 결합한 상태로서 촉매 반응에 중요한 글루탐산과 아스팔트산 잔기들의 결사스를 나타낸 것이다. 리소자임이니까 리소자임은 대표적인 외부 방어 물질로서 전형적인 항세균제가 됩니다. 얘는 펩티도글리칸을 파괴하는 거지. 이때 펩티도글리칸을 파괴할 때, 가수분해할 때 베타1,4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것이니까 얘는 베타1,4 글리코시다제에 속하겠지. 현재 반응에 참여할 때 글루탐산은 여기가 산의 상태이고 아스팔트산은 여기가 염기의 상태란 말은 아스팔트산이 가지고 있는 카복실기가 얘보다는 뭐란 얘기야? 훨씬 더 강산이란 얘기야. 그지? 상식으로 여기에 소수성에 대한 부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용기에 대한 pKa 값이 높아지게 돼. 기본적인 상식. 알겠지? 그래서 얘는 CH2가 하나 있는데 얘는 CH2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pKa 값이 더 큰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CH2가 하나가 더 있으면 뭐가 되겠어? pKa 값은 더 높아지게 돼. CH2가 더 있으면 또 더 높아지게 돼.
그래서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은 다 고정값이 아니고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지.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주변 환경이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pKa 값은 커지게 돼. pKa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산에 대한 성질은 약해진다는 얘기야. 되겠지? 이해가 됐어? 반대로 산에 대한 성질은 약해지니까 염기에 대한 성질은 뭐란 얘기야? 강해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산에 대한 성질이 왜 약해질 것 같아? 산에 대한 성질이 왜 약해질 것 같아? 주위에 H가 자꾸 많아지니까 진하게나 다 H 줄라 할 거 아니야. 그럼 지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H만 가지면 산이지, 그지? 설마 이 말 처음 들어봐? H만 가지면 산이지, 그지? 얘 산이야. 알겠지? 산이야. 근데 우리 몸에서는 산이 아니지. 내 말 이해가 됐어? 그래서 H만 가지면 전부 산이야. 비공유 전자쌍만 가지면 전부 염기야. 최소한 내가 생물 선생이면 최소한 요 정도는 알겠지? H만 가지면 산이야. 비공유 전자쌍만 가지면 뭐가 된다고? 염기야. 되겠지? 요 말을 설마 처음 듣진 않겠지, 그지? 대신 이게 용매가 물인 상태에서 산이냐 염기냐는 또 다른 얘기지, 그지? 그래서 유기화학은 실험학이지 이론학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아니 구조식 보고 이 용액에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된다고. 내 말 이해가 되겠어? 매일 이 문제풀이한 개강을 할 때 그 질문 들어오더라고. 작년하고 문제가 뭐가 얼마만큼 바뀌냐고. 왜 바뀌기를 바래?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바뀌기를 바래? 작년 건 다 아나? 지금 가장 기본도 모르고 있는데 뭐. 가장 기본도 모르고 있는데 바뀌면 뭘 해? 그렇지 않아? 작년 거 다 알았으면 여기 왜 왔어? 굳이 올 필요 없어. 안 와도 돼. 작년 거 문제 다 소화할 수 있고 작년 문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고 내가 다 풀 수 있고 이해되면 굳이 이 자리에 올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는데 뭐하러 와? 그런 마음이면 수업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은 내하고는 안 맞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아직은 생물학에 대한 데이터가 교재에 이렇게 활발하게 수록이 되지 않은 옛날 인류의 역사에서 따지면 이제 신석기를 같이 나가지고 청동기 시대에 알겠지? 그때는 이 재료가 별로 없는 거지. 무게 종류도 별로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들고 오면 칼은 헐리스 봐도 재질이 다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때는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 자료에 대한 것이 나오는 형태가 다 자료가 뻔한 거지. 자료가 뻔한 거지, 자료가. 알겠지? 근데 이제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생물학이 급발전하기 시작을 하지. 휴먼 게nom 프로젝트가 1997년에 끝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대한 기법들이 너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지. 90년대 말에, 90년대에 이제 그 이전에 80년대 이미 PCR 머신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실험에 대한 재료에 대한 공급이 너무나 원활해져 버립니다. 재료 공급이 너무 원활하니까 너무나 많이 실험을 시작하는데 더더군다나 9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모든 잡지들이 오토매틱 시퀀스로 인해서 분석된 것도 자료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정 안 해줬어요. 그 기계에서 오류가 심해가지고. 근데 90년대 후반부터는 모든 잡지가
오토매틱 시퀀스를 통해서 나온 시퀀스도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한 거야. 정보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교재에 실리기 시작을 했어. 실험이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이 되게 돼.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그림 가지고 그 그림 나와야지만 문제 풀 수 있고 그 그림 안 나오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 매일 떨어져 알겠지. 매년 떨어져. 이제는 뭐를 봐야 돼? 내용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지. 자료 바꿔주면 뭘 해? 내가 바꿔주면 그 자료가 시험 문제 나와? 이해가 돼? 응. 그 자료 외웠어. 문제 풀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생각. 그럼 매일 자료 조금만 바꿔버리면 똑같은 얘기인데도 모르잖아. 그럼 매번 실패하는 거지. 요즘은 생리학도 그림 다 바꾸는데 이제. 안 그래? 오른쪽 왼쪽 뒤집어 버려 반전시켜 버리는데. 원래 내 그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보니까 항상 왼쪽은 전엽이야. 오른쪽은 후엽이야. 이제는 반전시켜 버린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뭘 보려고? 그냥 그 그림 외우려고? 아니면 그 자료 외우려고? 이해가 됐어?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되고, 알겠지? 그 자료 10,000개 외워봐. 가면 시험 치는 거야. 새로운 유형 찾는데 찾아봐. 그래, 붙을 수 있으면 찾아봐. 알겠지? 그래, 여러분들 뭐 하겠어? 기본적인 것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외워서 시험 치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이 내용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고, 본질에 대한 것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생각이 매일 딴 곳에 가 있는 거지, 매일 딴 곳에. 그걸 바라는 거지. 길 가다가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봤던 문제 글자는 안 틀리고 대로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지. 초등학교 애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 지금 첫 시간 한 얘기가 귀에 안 들리게 되면 그거부터 바꿔라. 그거부터 알겠지? 그거부터 바꿔라. 뭔가 뭐 새로운 거 찾지 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제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 다 자료 변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 물론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 새로운 자료에 대한 것은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이론 때 다 해가지고 별로 할 거 별로 없이 싶은데 나왔던 기출 문제 보게 되면 안 바뀐 것 같은데 나는 그 문제고 매일 돌아가던데 아 원래 하나 나왔더라 그 생태학 문제 옛날에 우리 객관식 할 때 풀었었는데 누가 출제했는지 알고 있어요. 객관식 우리 시험 있었을 때 그때 문제 풀이할 때 했던 문제예요. 그 문제 그대로. 그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 그 문제 한 문제 처음 봤다. 근데 그것도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지 싶은데 너무 쉬운 내용이던데 그 문제 한 문제 자료 처음 봐가나 못 풀었다.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나?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 하는 거지. 그 그림 못 봐서 떨어질 것 같아? 그 그림 못 봐가지고 그 그림 보고 당황해서 못 풀었어? 생각부터 바꿔라. 그래, 생각부터 바꿔라. 내가 본 그림 나오기를 바라면 그 그림도 있어. 생태학 책에 6판 생태학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찾아봐 있어. 여러분들 가지고 책에 다 있다고. 근데 왜 못 봤어 그러면? 그렇지 않아? 한 발 딱 물러다가 좀 물러서 가면 생각해 봐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생각은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묻더라고 연구소의 본부장이 작년 문제하고 얼마만큼 다르냐고 근데 똑같다고 전해주려고 그랬어. 내가 똑같으니까 똑같으면 안 들어도 되면 듣지 말라고. 필요 없으니까. 내 수업을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되면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듣지 마시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을 것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문제가 똑같으면 나는 안 들어도 된다. 그럼 안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가 아직은 산호 형태이고 얘가 염기의 형태이다. 그래서 여기 이 작용기에 대한 카르복실기가 보다 더 강산이다. 근데 객관식 문제니까 문제가 나온 것인데 주관식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 어쨌든 간에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위의 촉매 반응에 사용되는 효소 활성을 정확히 써라. 얘는 효소 활성은 너무 쉽지, 그지? 가수분해 하되 얘가 베타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지? 알파, 베타는 뭘 가지고 구분하면 돼? 응? 그렇지. OH 위치. 나중에 제발 학교 가거든. 이거 꺾여 있으면 베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실제 여기 꺾여 있지 않겠지, 그지? 뒤집어져 있다 알겠지? 실제 구조는 여기가 6번 탄소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지? 6번 탄소가 지그재그로 배열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 R기, 여기 R 그룹이 있고 여기 6번 탄소에 대한 것이 지그재그로 배열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더 구조적으로 안정해지게 되더라는 얘기지. 그지? 또 여기에서 OH가 이쪽에 있는 것이잖아.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베타체가 되는 것이지. 항상 왼쪽에 있는 것이 기준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뭐지? 내가 수업을 할 때 좀 처음에 너무 어렵게 했었나? 그래서 요즘 수업하는 저쪽 애들인데 수업할 때 정말 생물을 너무 모르더라고. 너무. 물론 뭐 이 강의장에서 너무 잘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제발 좀 저런 애들 좀 만들지 말자 우리.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하더라고. 너무. 정말 너무한 거지. 물론 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같이 강의하는 생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형 우리 고등학교 때 안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돌이켜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 왜냐하면 나도 고등학교 때 생물을 선택을 안 해가지고 나는 물리화학 선택했거든. 우리 때도 선택이었어요. 우리 때는 선택이 물리화학의 산하를 선택을 하면 되고 대신 그때는 1, 2가 없었어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리화학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나머지에서 하나를 더 선택을 하는 것이 이과. 문과는 그냥 네 과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고 대신 사회 과목은 반대인 거고. 우리는 학교에서 정해버렸어. 정해가지고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이과 할 애들, 문과 할 애들을 초반에 나눠가지고 아예 이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물리는 학교에서 필수. 그때는 물리가 최고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 서울대 물리학과가 제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딱 40명 뽑아가는 것이 서울대 물리학과. 그 다음부터 순서가 쭉 정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물리학과 나하고 할 게 없는 거지. 같이 지금 강의하는 물리 선생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데 그때 들어갈 때는 전국에서 최고의 두뇌였는 거지.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지 이제. 박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팔리잖아 이제 물리과. 그것도 학교에서도 물리도 안 배운다며 강의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나도 생물 선택 안 했으니까 이해는 가긴 간 것 같아. 그래 놓고도 내가 생물과 왔으니까 난 생물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어. 잘못 적었다. 좀 설명하는 방법을 좀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쉬워하더라고. 재밌어하고.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될 때 이게 물로 떨어져 나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물 만들어질 때 H2O니까 한 놈은 OH 주고 한 놈은 H 주고 왼쪽 OH 주는 놈이야 오른쪽은 H 주는 놈이야.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뭐라고? 왼쪽은 OH 주는 놈 오른쪽은 뭐라고? H 주는 놈. 틀린 말 아니잖아. OH 주는 놈을 좀 유식한 척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친전자체가 되는 거지. H 주는 놈을 좀 그지 유식한 척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친액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친전자체, 친액체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지. 그러니까 너무 쉬워하더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너무 큰 거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더라고. 이게 요즘 학생들에 대한 특징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지? 쉽게 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개념인 건데, 근데 개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시작된 교육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지 않아? 개념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그 개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친전자체,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 쉽잖아. 친하다, 전자와, 그렇지? 전자하고 친한 놈이다. 전자하고 친한 놈 왜 친해지겠어? 쥐가 전자가 없으니까. 왜? OH가 바람 나가 도망가 버렸잖아. 그잖아. OH가 바람 나가 도망가 버리잖아. 쥐가 전자가 없잖아. 이해가 되겠어? 마찬가지 얘는 친액체. 왜 친액체겠어? 쥐가 전자가 많잖아.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친전자체, 얘는 친액체가 되는 거지. 그 유기화학은 다르더라고. 유기화학은 친액성 반응이라 해서 친액체를 먼저 적더라고. 생물은 친전자체를 왼쪽에 적어.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항상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친전자체가 들어가는 거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그지? 펩티도 글리칸이다. 뭐가 되겠어? 펩티드가 친전자체, 글리칸이 친액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감이 왔어, 이제? 그러면, 글리코프로틴이다. 그러면 당이 친전자체, 단백질이, 그치? 단백당이다. 단백질이 친전자체, 당이 친액체. 왼쪽에 있는 것이 항상 친전자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친액체. 이제 이해가 되겠어? 우리가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포스포글루코즈라고 배웠어. 근데 요즘은 뭐라고 적어? 글루코즈 포스페이트라고 배우지, 그지? 왜일 것 같아? 옛날에는 포스페이트가 친전자체라고 배웠거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유기화학 같이 강의하는 거 형님이 있어요. 83인가? 그렇지. 근데 나보다 좀 84 하지 싶다. 84. 나이가 좀 많아요. 나보다. 그래서 내가 형 얘기를 쭉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인상기가 친전자체고 얘는 친액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인상을 딱 쓰는 거 무슨 너무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야. 내가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아니냐고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하라 그러더라고. 그때 처음 말한 거지. 그래서 인상기가 꼭 친전자체만은 아니더라는 얘기지. 보통은 오히려 친액체로 작용하는 거야. 뒤로 빼는 거야, 이제. 그래서 글루코즈 포스페이트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 여기가 당. 항상 왼쪽이 당이 알겠지? 왼쪽이 당. 왼쪽이 당일 때 당이 친전자체로 작용해서 형성된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제발 당과 당 사이의 결합을 글리코시드라고 정의해 주면 안 돼. 여기는 당이 됐든 지질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지 마음이 알겠지? 내 말 이해가 되겠어? 여기 이 오른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왼쪽이 중요한 거예요. 왼쪽 친전자체가 뭐냐인 거지. 근데 어쨌든 중합체가 되니까 중합체니까 전부 뭐가 되겠어? 다 당이겠지. 그러니까 당이 전부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다 왼쪽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전부 어떤 결합이 되는 거야? 전부 글리코시드 결합이 되는 것이지. 되겠지 이제. 앞에 붙어 있는 베타는 뭐가 되겠어? 아노모에 대한 표현인 거지. 친전자체로 사용된 것이 어떤 체냐인 거지. 베타체면 베타 글리코시드가 될 것이고, 알파체가 되게 되면 알파 글리코시드가 될 것이고, 되겠지 이제. 글리코시드 중에서 너무 많이 이용되는 것들은 또 다른 개념을 써가지고 구체화시켜 준 거지. 글루코즈이면 글루코시드라 한 것이고, 만노즈이면 만노시드라 한 것이고, 갈락토즈이면 갈락토시드라 한 것이고. 그럼 꼭 이렇게 질문을 해. 얘면 뭐라 부를까요? 그냥 글리코시드라 하면 돼, 알겠지? 되겠지?
그래서 얘는 1번 탄소, 4번 탄소니까 베타 1,4 글리코시드 결합. 베타 1,4 글리코시드를 가수분해한 것이니까 베타 1,4 글리코시다들 하면 되겠지. 되겠어? 두 번째, 위의 촉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글루탐산의 겨사슬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써라. 어떤 기능? 얘는 산이잖아, 산. 산으로 작용을 했어. 얘가 먼저 반응을 해줍니다. 알겠지? 산 촉매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처럼 반응이 진행이 될 때 효소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그지? 효소가 반응에 참여를 하지. 효소와 기질 간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지? 이 효소와 기질 간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냐면 알짜 반응했어. 알짜 반응을 적어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반응되게 되더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지? 다음 3번에 pH 7.1 조건에서 이온화되지 않은 아스팔트산 겨사슬과 이온화된 아스팔트산 겨사슬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림에서 아스팔트산에 대한 pKa 값이 4.1이다. pH가 7.1이다. 물론 조건이 단 반응이 진행이 되는 동안 pKa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 알겠지? 근데 실제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를 묻고 있느냐면 단백질에 대한 상태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 알겠지?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되면 환경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pKa 값은 바뀐다고. 근데 얘는 지금 뭐를 묻고 있는 거냐면 효소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소만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면 핸더슨 하셀발리식에 따라서 pH 7.1이 pKa 4.1 플러스 로그에 항상 산의 농도가 아래쪽에 그러면 아스팔트 산이니까 COH가 아래쪽에 CO-가 위쪽에 이 값이 3이 되겠지, 그지? 3이 되니까 이것과 이것에 대한 비가 1000대 1이 되겠지. 10의 3승 대 1이 될 것입니다. 되겠어? 안 적어봐 돼? 다음. 표는 트리펩티드 펩티드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은 항상 이쪽을 N쪽, 이쪽을 C쪽. 당연한 것이겠지, 그지? 왼쪽에다 뭘 적으니까? 그치? 친전자체를 적으니까. 오른쪽에다가 친액체를 적어주니까. 그래서 항상 N말단에서 C말단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당은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비환원 말단, 이쪽이 환원 말단. 핵산은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5' 쪽이고 이쪽이 3' 쪽이 되는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되겠지? 알라닌은 R그룹이 이온화되지 않는 것이고 아스팔트산은 이온화되는 것이고 리신도 이온화되는 것이 되게 돼. 꼭 뭐 나처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먼저 중성 pH에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PI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바꿔주면 되느냐면 PI 등전 상태로 바꿔줍니다. 근데 얘는 이 상태가 뭐가 되지? 등전 상태인 것이, 그지? 중성 pH 부근에서 얘는 현재 등전 상태이다, 인 것이, 그지? 그러면 여기 이것에 대한 pKa 값이 알라닌이 9.9가 되고 아스팔트산의 R기에 대한 pKa 값이
3.9가 되고, 그래서 아스팔트산은 여기 베타 카르복실기라고 한 것이지. 되겠지? 여기 CH2 하나가 있으니까 알파 탄소, 베타 탄소에 있는 카르복실기라는 뜻이잖아. 여기는 입실론이니까 여기 CH2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4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것에 대한 pKa 값이 10.5가 되고, 여기에 대한 pKa 값이 리신이니까 2.2가 되고, 그러니까 중성 맞지, 그지? 즉 이것을 7을 기준으로 작은 값에 2개가 있고 큰 값에 2개가 있잖아. 이제 이해가 되겠어? 여기에서 이 상태가 곧 등전 상태니까, 그럼 등전 상태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이란 것 뭐가 되겠어? 9.9와 3.9가 되겠지. 너무 쉽지? 맞아? 7에 가장 가까운 꼭 7이 아니라 이 7부근 S잖아, 그지? 등전 S. 7부근에 등전이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니까 얘가 되겠지. 이들에 대한 중앙값이 이 물질에 대한 PI의 근사치가 되겠지. PI의 근사치는 2분의 3.9 플러스 9.9가 되니까 얼마가 돼? 6.9가 되겠지, 그치? 트리펩티드는 pH 9인 완충 용액에서 전기영동할 때 어느 극으로 이동하는지를 써라. pH 9다. pH가 9가 되게 되면 여기는 이것과 이것에 대한 B가 얼마가 되지? 어, 10의 0.9성이 나오니까 대략 한 10쯤 좀 안 되겠다, 그지? pH가 pKa 값보다 pH가 현재 낮으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많다는 얘기야? 산의 형태가 더 많다는 얘기겠지, 그지? 얘가 10의 0.9성이고 얘가 1이라는 얘기겠지, 그지? 얘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겠어? 염기의 형태가 되어 있겠지, 그지? 얘는 9가 되게 되면 이것과 이것에 대한 B가 이제는 pH 차이가 얼마가 나? 1.5가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떠올리게 되면 pH가 어쨌든 낮은 쪽이니까 자신은 어떤 형태? 산의 형태가 더 많겠지. 얼마만큼? 10의 1.5성에 대해서 1 되겠지 이제. 여기는 뭐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이 형태겠지. 되겠어? 얘는 내차지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얘도 내차지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얘는 플러스 1이라고 치주더라도 여기 이 값이 플러스 1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되는 것이지. 되겠지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는 플러스 1보다는 조금은 작다는 얘기지. 그럼 전체적인 값은 어느 쪽에 치우치게 돼? 마이너스 쪽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따라서 얘는 어느 쪽 극으로 간다는 얘기야? 플러스 극으로 간다는 얘기겠지. 이해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면 돼? 조금 전에 우리가 등전을 구했잖아. 이게 더 편해. 등전이 얼마였어? 6.9지. 그치? 그러면 pH가 6.9보다 크다. 그럼 자신이 뭐를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는 얘기지. 그치? 되겠지? pH가 6.9보다 작다. 그럼 PI보다 pH가 작으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를 띈다가 되겠지. 이해가 됐지? 그럼 자신이 마이너스를 띄고 자신이 플러스를 띄니까 이렇게 적으면 또 나중에 헷갈리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 자꾸 해가지고 몸에 익숙해져야 돼. 그럼 자기 자신이 마이너스 전화를 띄니까 어느 쪽 극으로 간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특히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는 기본적인 거잖아, 그지?
PI보다 pH가 어떨 것이냐, pH가 PI보다 어떨 것이냐에 대한 것은 쉽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막 복잡한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더란 얘기지, 그지? 두 번째, 이 트리펩티드의 이론적 등전을 구하라. 이론적 등전이니까 근사치를 구해라. 알겠지? 아까 그 근사치 구하는 공식 6.9. pH 3.9인 용액에서 아스팔트산의 결사슬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설명을 해라.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이냐. 얘는 얼마라 그랬지? 3.9면 여기 이 상태네. pKa 값과 같은 상태니까 그러면 결사슬이 되겠지? 자신의 pKa 값과 같은 pH에서는 해리형과 비해리형, 이온화된 형과 이온화되지 않은 형태가 같은 농도로 존재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아미노산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10분 쉬었다고 5분부터 합시다.